네, 자, 이제 이론 세 번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세 번째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even though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even if. 아까 제가 얘기했죠. even though, although, though. 이 세 가지는 뭐 거의 비슷하게 뭐뭐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었고, even if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걸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뜻을 한번 보시면요. even though라는 말은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근데 even if는요, 가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even if는요, 뭐뭐가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조금 다르죠, 우리말로. 자, 그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봅시다. 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빈칸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따져보고요. 하나만 따져보고 다시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보시면 You come to know the truth 하고 컴마 딱 찍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접속사가 딱 들어가면 얘는 전부 다 부사가 돼버리겠지. 그죠? come to know는 뭐겠어요? 너가 온단 말이야. 뭐하러 와요? 알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알게 되다. 이런 뜻이죠. 그죠? become to know 해도 같은 말이에요. 네가 알게 된단 말이야. 뭐를 알게 돼? The truth. 그 사실을 알게 돼. 진실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don't be disappointed.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걸 실망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even though가 들어갈 거냐, even if가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로 보시면 되느냐면 너가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 붙이면 어떻게 돼요? 네가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even if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진실을 알게 될지라도 이렇게 된다. 그 어느 게 여러분들 좀 부드러운 것 같아?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네가 진실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 이거 하고 네가 진실을 알게 될지라도 실망하지 마. 하고 어느 게 좀 더 나아요? 그렇죠? 이게 좀 낫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even though하고 even if가 되게 유사하지만 구분해서 여기는 even if를 쓰시는 게 좋다. 이런. 자, 그러면 여기는 왜 even if냐면은 뭐뭐일지라도라는 말은요, 요 if와 관련이 있어요. if는 뭐예요? 가정법이잖아. 그래서 제가 가정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죠? 즉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주로 미래에 관련된 가정이 들어있을 때는요, even though보다는 even if를 쓴다고. 됐나요? if는 항상 가정이라고. 가정은 지나온 일을 가정할 수는 없죠.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가정하거든. 앞으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하게 된다라는 말이니까 come to know가 뭐예요? 앞으로 뭐뭐 하게 된다는 느낌이 주는 거죠, 이거. 그죠? 아직은 진실을 몰라. 앞으로 진실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보다는 될지라도가 좋다. 될지라도는 even if가 좋다. 가정이니까. 그죠? 이거는 떼버리고 나면 if you come to know the truth Don't be disappointed.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지? even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원래 뭐뭐마저도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사실을 알게 될 때마저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요, 뭐 even도 하고 전혀 좀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완전히 뭐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가끔은 좀 다르게 쓰일 때도 있더라. 그래서 가정, 앞으로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일 때는 even if를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can't do anything for you. 내가 널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됐죠? You never let it go. 너 절대 let it go. 뭐예요? 그거 가게 허락하지 마. 즉 뭐예요?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 그 얘기는 뭘까? 붙잡아 얘기지. 붙잡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포기하지 마. 이런 얘기. 그래서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포기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포기 안 하도록 내가 도와줄 건 없어.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얘기는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죠. 그죠?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야?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정답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요, even though가 한 70% 되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잖아, 아무것도. 그게 이제 팩트거든요.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포기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팩트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느냐? 저는 이것도 30%는 될 것 같아. 물론 뭐 선생님 50대 50인데요. 뭐 아이고 뭐 50대 50 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even if I can't do anything for you 이렇게 가면요. 내가 널 위해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지라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넌 포기하지 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even though를 쓰게 될 경우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포기하지는 마. 뭐 내가 보기엔 둘 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ven though나 even if를요 그냥 똑같다라고 많이들 배워왔는데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 좀 있어요. 있는 거 어떡하라고.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90%는 뭐 같이 쓰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것처럼. 그런데 한 10% 정도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If I were you, 제가 여러분 같았으면 여기다가는 even though I can't do anything for you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보시고요. 자, 예문 두 개 더 볼게요. 자, 이번에도 even if하고 even though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해보는 건데 여기 보십시다. He is very short. 걔는 키가 작아. 그리고 he can dunk. 근데 덩크도 해. 여러분 키가 작으면 덩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죠?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조적인 상황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키가 되게 작지만 그는 덩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여기는요. 그가 키가 아주 작고 키가 작은 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야.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잔인하잖아. 그죠? 여러분 꼬맹이한테 넌 앞으로 키가 엄청 크게 클 거야 165 이러면 걔가 좋아하겠어? 그지? 이거는 팩트에 가깝지.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엔 팩트.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even if보다는 even though를 써야 되겠지. 이건 뭐 제가 보기에 99% even though가 정답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정답은 아니지만 뭐 좀 99%는 뭐 even though가 맞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그는 덩크슛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even though가 더 좋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볼게요. She doesn't come. 그는 오지 않아요. 그녀는 오지 않아요. It doesn't matter at all. 그죠? 그건 전혀 뭐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 at all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전혀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전혀. 이것도 여러분 주의하세요. 또 아주 중요한 거 알아두세요. at all은 전혀라고 알지 마시고 all은 뭐예요? 전체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뜻이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뭐 대체로 문제되지 않아. 전혀라기보단. 왜냐하면 이게 전혀로 해석이 안 되는 at all도 많이 쓰이니까 그래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at all은요, generally speaking,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또는 뭐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not at all 이런 표현도 많이 공부하셨죠. 그죠? 나 또 자꾸 옆으로 새 나간다. 말려주세요. not at all. 이게 무슨 말이에요? not at all. 이게 뭐 천만에요. 이렇고 you're welcome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웠는데 not at all이란 말은요. 아니단 얘기지. 어떻게 아니야? 전반적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 전반적으로는 아니에요. thank you 고마워요. 그래서 대답으로 뭐라 한 거야? 아유 대체로 그냥 아니에요. 괜찮아. 아이 네 얘기 그뭐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 얘기는 고마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don't mention it.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는 you're welcome. 천만에요. 이거는 그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죠? not at all이란 말 자체가 천만에요가 아니야. 아니란 말이죠. at all. 전반적으로. 크게 봐선 아니야. 응? 조금, 내가 조금 해줬다고 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너한테 좀 해줬지만,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It's not that important. It's not that important at all. 그죠?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됐나요? 그래서 not at all이라는 표현이 생긴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It doesn't matter at all. 똑같이 그죠? 전혀 아니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거보다는 뭐 저 크게 봐선 뭐 문제 안 돼. 크게 봐선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녀가 오지 않아. 그리고 걔는 그거 상관없어. 그러면 그녀가 오지 않는다는 건 even though에 가까울까요? even if에 가까울까요?
일단 여기에 doesn't come이라고 해가지고 직설법이 써 있잖아요. 그죠? 가정법 if가 들어가면 가정법을 따라가잖아. 근데 여기는 직설법이 왔기 때문에요. 여기는 even though가 일단은 주어요. 그녀는 오지 않아. 그게 팩트야. 그리고 난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even though를 쓰시는 게 내가 보기엔 거의 90% 맞다. 그죠? even if를 쓸 것 같으면요. 이런데 이제 if절이니까 뭐가 들어가요? 뭐 shouldn't이라든지 그죠? 가정법에서 공부하셨죠? 그죠? 미래일 때는 should를 쓴다. 그죠? 그래서 shouldn't라든지 뭐 또는 뭐 didn't come 이런 것들 말씀은 이상하게 시제를 꽈서 쓰잖아요. if절은. 그래서 여기는 직설로 그냥 썼기 때문에 even if보다는 뭐 even though가 좀 더 낫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even if를 써서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오지 않을지라도, 그죠? 아무 상관없어.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even though가 좋긴 하지만 사실은 even if를 쓰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한번 고민은 좀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이제 all the time 이거를 똑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경우에는 even if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even though는 주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이죠. 단신인 건 변하지 않거든. 그죠? 사실이라고. even though만 써야 돼. even if 쓸 수 없다. if는 앞으로, 미래, 조금이라도 미래, 가정 이런 것과 관련될 때 even if를 쓴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조금 길게 설명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even though, although, though, even if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하고 in spite of나 despite 같은 거나 비교를 해봅시다. 그죠? 이거 앞에서 많이 했던 거죠. 뜻은요 거의 유사하죠. 그죠? 뭐뭐가 뭐뭐에는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요 in spite of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냥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됐나요? 그러면 얘는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얘는 뭐뭐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냥 뭔가에도 불구하고거든. 뒤에는 뭐가 오겠어요? 명사가 오겠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주어 동사 없잖아. 굳은 날씨에 주어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굳은 날씨가 명사니까 이럴 땐 in spite of the bad weather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치사로 알아두셔야 돼. 그죠? 이 두 가지는 뜻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문법적으로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얘는 주어 동사가 따라오고 얘는 그냥 명사만 따라온다 하는 큰 그림으로 한번 예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봅시다. Even though he was weak. 그는 약해 빠졌죠. 이게 사실이야. 그가 약해 빠졌다는 게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 왔어요. He eventually made it. 그는 결국은 해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 얘기는 해냈다는.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 even though는 뜻은 그가 약했다라는 절 앞에 붙어 있어요. 그가 약했음에도 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나요? 그 아래 보세요. In spite of his weakness. 자, 이때는요. weak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어? His weakness는 뭐예요? 그의 허약함이죠. 이 명사라고 이건. 명사 앞에는 뭘 써야 돼? 접속사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돼요? 전치사를 써야죠. 그래서 in spite of his weakness. 그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가 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그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란 말도 있고 그가 허약했음에도 불구하고란 말도 있죠. 영어도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even though를 외우실 때 그냥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마시고 뭐뭐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통으로 많이 연습을 해 두시라고. 그 in spite of는 뭐야? 그냥 뭐뭐에도 불구하고로 외워두시고 얘는 전치사로 알아두시고 이런 거는요 이 토익이나 탭스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토익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뒤에는 똑같고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문장이지만 형식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걸로 보시고요.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일에서 이제 5번 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